경마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편자가 떨어지는 등 맥킨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했던 이 레이스는요, 마지막 3코너에서 맥킨이 스타트를 걸면서 질주하였고, 라스트 직선에서 독주를 하듯 달리면서 1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안녕하세요, 키레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파트 1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절대적인 힘은 때때로 사람을 지루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강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는요, 굿도바세 유타카라는 응원가를 부르며 아름다운 은빛 머리카락을 흩날리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떠오르시죠? 네, 별칭 명배우로 불리던 메지로 맥킨입니다. 메지로 맥킨 1987년 4월 3일 홋카이도 우라카와초 요시다 목장 출신입니다. 부마는요 1982년 가을 텐노상을 우승한 메지로 티탄, 모마는 메지로 오로라입니다. 맥킨도 그렇지만요 부마, 모마가 같은 메지로의 관명을 쓰고 있는데 마주가 같다는 뜻이죠. 네, 마주는요 주식회사 메지로 상사입니다. 메지로 상사의 본업은요 키타노라는 건설 회사로서 이 대표인 키타노 토요키치 씨가 마주 경험을 바탕으로 1967년 홋카이도 다테시에 목장을 설립하면서 세워진 이름입니다. 당시요 키타노 대표가 도쿄의 메지로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서 목장 이름을 메지로라고 지으면서 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출신의 말들은요 모두 메지로라는 관명을 쓰게 됩니다. 참고로요 메지로라는 관명에 유명한 말들이 많죠. 우마무스메에서도 실장되어 있는 메지로 토베루, 메지로 라이언, 메지로 파마 등이 이 많은 명마들을 배출한 목장인데요. 아쉽게도 2011년 목장이 해체되면서 메지로라는 관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속은 리토 트레이닝 센터 이케 야스오 구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 투더 빅토리, 스테이 골드,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레전드 명마 딥 임팩트를 조교하신 명장이시기도 합니다. 메지로 맥킨이라는 명마를 탄생시킨 데는 이 마주에 엄청난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 집념의 이야기는 이 맥킨의 친할아버지였던 이 메지로 아사마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목장을 시작할 무렵 사이가 좋았던 이 신보리 목장과 함께 당시 외국에서 들여온 이 파르흘론의 자마인 메지로 아사마를 자신의 목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 후 이 회색말은 다른 색말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징크스와 이 파르흘론 상구의 말은 조숙하거나 단거리 혈통이라는 정설이 만연한 가운데 임했던 1970년 3200m 장거리 가을 텐노상에서 이 우승을 하면서 많은 풍설을 뒤집었고 회색마 사상 처음이라는 이 텐노상 재패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키타노 마주는 더비 등의 이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는요 텐노상 우승을 누구보다 바라는 국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요 텐노상에서 이기면 유일하게 받는 방패, 그리고 유일하게요 일본의 국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키타노 마주는 이 메지로 아사마의 자마로 텐노상을 우승한다는 목표를 또 한 번 세웠고 목장 소유의 모든 안말들에게 교배를 시켜 자마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의 노력 끝에 이 1978년에 태어난 말이 바로 맥킨의 아버지 메지로 티탄입니다. 메지로 티탄 역시 기대에 부응하듯 1982년 가을 텐노상을 우승하면서 사상 처음 회색말의 부자간 텐노상 재패 기록을 세웠는데 이때요 키타노 마주는 이번에는요 메지로 티탄의 자마로 텐노상을 우승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4년 8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이 부자 3대 이 텐노상 재패를 하면 여한이 없겠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고, 가족들은요 키타노 마주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메지로 맥킨입니다. 이 메지로라는 관명과 맥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요 메지로계의 특이한 이름의 설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당해는요 이 해외 유명인 특히 이 수말들에게는 아메리칸 히어로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었는데요. 자, 육상 선수 칼 루이스를, 야구 선수인 로란 라이언에서 라이언, 배우인 스티브 맥킨에서 맥퀸, 그리고 골프 선수인 아놀드 파마에서 파마를 각각 따와서 이 네 마리에게 명명을 했는데 메지로 루이스를 제외한 세 마리가 성공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메지로 맥킨의 마생 성적은 21전 12승 2착 6번, 3착 1번, 4착 1번, 차괴 1번으로 총 획득 상금은 10억 1,465만 원입니다. 이 차괴 1번을 빼놓고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리고 G1 4승, G2 5승의 주요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상 기록 중에서도 91년과 92년 봄 텐노상을 연속 우승하는 기록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세에서 6세까지 비교적 많은 레이스를 달린 이 맥킨의 기록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명승부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데뷔 1년 전인 1986년 반형제인 메지로 듀란이 이 국화상을 우승하면서 G1 말에 이 동생이라는 기대 속에 데뷔를 하지만 이 골마겸을 알고 있던 터라 3세 초에 있는 사츠키상과 더비를 출주하지 못하다가 클래식 세 번째인 국화상에 어렵게 출주를 하게 되는데 이 국화상에서 3세에서 4세까지 계속 라이벌 구조를 형성하는 화이트 스톤과 격전 끝에 우승을 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3세 국화상 장거리를 우승한 후 목표를 삼은 것은 이 메지로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봄 텐노상입니다. 그래서 진영에서는 이 큰 꿈의 실현을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수인 다케 유타카에게 기승 의뢰를 하고 맥킨은 이후 은퇴할 때까지 파트너가 되는 이 다케 기수와 함께 3000m 한신 대상전에 출주해서 레코드로 우승을 하고 이 가족의 꿈의 무대인 봄 텐노상에 진격합니다. 이 메지로계의 우승 염원이기도 한 이 봄 텐노상은 사실요 다케 유타카 기수에게도 중요한 레이스였습니다. 슈퍼크릭과 이나리원으로 2년 연속 그리고 봄 텐노상을 우승하고 있어서 이 기수 개인에게도 3연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레이스이기도 해서 팬들의 기대도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이 평성 상강으로 불리게 되는 같은 집안의 메지로 라이언과 화이트 스톤 그리고 인기는 그저 했지만 같은 집안의 메지로 파마까지 합류했고 파마의 도주로 시작된 레이스는 제3코너에서 질주를 시작한 이 맥킨이 라스트 직선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이마신 반차로 우승을 합니다. 이때 아나운서가 멘트했던 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이 메지로 중에서도 맥킨입니다 라고 해서 당시요 이 메지로계의 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위협을 세웠죠. 네, 3대에 걸친 봄 텐노상을 우승하면서 돌아가신 기타노 마주의 이 유언이 실현되었고 다케 유타카 기수도요 3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우승 등은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잘 녹아 있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사이게임스의 애니메이션 고증은 부분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세운 후 출전한 레이스는 그랑프리 다카라츠카 기념입니다. 이 신3강이 모인 가운데요 이번에는요 라이언이 우승을 합니다. 맥킨이 2착으로 들어오면서 너무도 강한 메지로계에 대해 이 팬들은 이 다카라츠카 기념이 아니라 메지로 기념이라고 하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카라츠카 기념을 마치고 여름 휴가를 보내고 10월 복귀한 맥킨은요 2년 연속 한신 대상전에 출주를 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에 남을 레이스인 1991년 가을 텐노상에 출주를 하는데 지금까지 레이스 심의에 대한 얘기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1991년 가을 텐노상 메지로 맥킨 18작 강등 사건이었습니다. 자, 1착으로 들어오면서 우승선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요. 18착으로 강등당한 레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제2코너에서 중간 외곽에서 달리던 맥킨이 코너 안쪽으로 달리려 하던 중에요.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선으로 들어온 과정에 옆에 있던 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안쪽에 있던 말들이 실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결과로 인해 다케 유타카 기수는요 약 3주간의 기승 정지를 받은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말과 기수가 최악의 결론을 얻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최악의 레이스를 뒤로하고 다음으로 재팬컵의 출주 4차 계속해서요 그랑프리 아리마 기념 2착을 합니다. 이 아리마 기념은 나이스 네처가 3착을 하는 레이스로 이 나이스 네처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이 유사쿠가 우승하면서 만마권을 탄생시킨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5세를 맞이해 선택한 첫 레이스는 바로 2연패가 달려있는 봄 텐노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부상으로 국화상을 회피했던 황제 신보리 루돌프의 아들 무패의 제왕 도카이 테이오와의 맞대결입니다. 자, 땅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테이오의 주전기수 오카베 유키오와 그러면 나는 하늘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이 다케 유타카의 명기수들 간의 자존심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경마 팬들도 테이오지 맥킨이지 하면서 양쪽으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당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액시던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맥킨의 편자가 그만 게이트 앞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진영에서는 부랴부랴 편자를 다시 장착시켰고 레이스는 8분 정도 늦어지면서 경마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편자가 떨어지는 등 맥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했던 이 레이스는요, 마지막 3코너에서 맥퀸이 스타트를 걸면서 질주하였고 라스트 직선에서 독주를 하듯 달리면서 1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맥퀸은 2연패, 다케유타가 기수는 4년 연속 우승으로 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레이스를 위한 연습 중요 다리 골절이 발견이 되고 아쉽게도요 5세의 레이스를 모두 쉬게 됩니다. 약간의 골절로 인해 1년의 긴 휴식을 하고 돌아온 맥퀸의 다음 목표는 역시 3연패를 위한 봄텐노상이었습니다. 봄텐노상에 앞서 이 상케 오사카베를 출주하는데 이 1년간의 휴식으로 인한 불안과 함께 11kg이나 이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서요, 경마 팬들 사이에서는 맥퀸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뒤로하듯 아주 깔끔하게 레코드를 기록하면서 2차긴 또 나이스 네처를 뒤로하고 우승을 합니다. 어디 가도 이름이 나오는 우리의 나이스 네이처입니다. 이제 맥퀸이 살이 찌는 이 스타일이어서 그런지요, 애니메이션이나 육성 스토리에서도 늘 다이어트를 하는 맥퀸으로 묘사되어 조금 안쓰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대망의 봄 텐노상이 다가오고 어떤 상대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맥퀸에게 강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호노 부르봉의 3관을 제지시켰던 요도의 검은 자객 라이스 샤워입니다. 레이스 당일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인지요, 이번에는요 게이트 앞에서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자, 지난해는 편자가 떨어지고 이번에는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걸 봐서 여러모로 맥퀸에게도요 이 봄 텐노상이 부담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3분 만에 게이트에 들어가게 되어 이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최종 코너에서 맥퀸이 선두를 치고 나오지만 직선 마지막에서요 라이스 사오가 질주를 하면서 1착으로 들어오고 맥퀸이 2착으로 들어오면서 이 3연패 그리고 다케유타카의 5년 연속 우승의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래서요 라이스 사오를 관독의 자객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미호 소속의 관독말이 니또 소속의 말들의 기록을 다 제지시켰으니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경마가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봄 텐노상의 기록을 뒤로하고 출주한 레이스는 그랑프리 다카라즈카 기념입니다. 1993년은요, 특히 이 황태자가 결혼을 한 해로 성원 봉축 다카라즈카 기념 타이틀로 개최된 레이스였습니다. 같은 집안의 메지로 파마와 니시노 플라워 등이 출주한 가운데 이 철의 그녀로 불리던 이쿠노 딕터스를 1마신 4분의 3차로 따돌리고 맥퀸이 우승을 합니다. 참고로요, 다케유타카 기수에 의하면요, 맥퀸이 이쿠노 딕터스를 매우 좋아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퀸이 다카라즈카를 우승하면서요, 메지로 집안의 3년 연속 다카라즈카 기념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는데요. 우마무스메의 이 메지로께 찬양가가 나오는 이유를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메지로, 메지로, 메지로. 너무 못 부르죠? 죄송합니다. 다카라즈카 기념 우승 후 여름 방목을 하고 돌아온 맥퀸의 다음 레이스는 교토 대상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레이스는 이 마지막 레이스가 됩니다. 레코드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하지만 가을 텐노상을 목전에 두고 앞다리 개인 대염이 발생하면서 피치 못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한 후 총 상금이 10억엔이 넘으면서 오그리캡이 가지고 있던 8억 8천만 엔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고, 맥퀸의 은퇴식에서 들려줬던 이 음악이 처음에는요 더 챔피언으로 시작하다가 후반에 가서요 배우 스티브 맥퀸의 주연 영화 이 대탈출의 주제곡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은퇴식마저 이 명배우다운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홋카이도 하야키타의 이 샤다이 스텔리온 스테이션으로 이 시스마의 생활을 위해 입성을 합니다. 국내산 말이라는 이 높은 가치로 시스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자마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 점점 인기를 잃어가게 되고 시스마 생활을 하던 중요 2006년 태어난 날과 같은 이 4월 3일에 당근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직계 자마들의 큰 성공은 없었지만 이 딸들의 자마들이 대성공을 하면서 맥퀸의 이름은 여전히 정정한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드십 그리고 드림전이 오르페브르 등의 이 엄청난 손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긴 레이스를 달리는 만큼 스태미너 승부에 능했던 이 스테이어 맥퀸은요, 시스마 생활 중에서도 이 천하의 성격이 나쁘다는 썬데이 살렌스를 굴복시키는 등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매지롭게의 말들 가운데에서 맥퀸이 우마무스메의 메인 캐릭터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빛에 화려하면서도 힘 넘치는 질주와 함께 이 풀어본 매지로 맥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